안녕하세요. 현하우스뷰 채널 주식 강의 첫 번째 목차인 주식 투자 전반의 프로세스입니다. 제가 이 컨텐츠를 기획한 이유는 최근 자산 가격 하락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투자 정보 자체는 화랑과 불황을 따지지 않고 넘쳐나지만은 손실의 원인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이 투자 지식은 다음 사이클을 앞두고 있는 지금 활용도가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은 투자자들은 손실을 회피하고 싶어하고 투자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손실을 보는 분들은 다음 상승 사이클에도 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투자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개인 투자자에게 주식 투자란 대박의 기회가 아니라 재테크 수단의 하나일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전제로 하고 이 컨텐츠를 만들었고요. 다음 상승 사이클이 왔을 때도 투자자분들이 본업과 현생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업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주식 투자를 병행하는 것과 주식 투자에만 집중해서 짧은 시간 내에 빈번하게 사고 파는 것은 투자 결과인 이 최종 수익률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기본 전제로 하면서 저의 투자 경험과 이론을 접목해서 개인 투자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만 축약을 했고요.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응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개인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영상의 퀄리티는 조금 낮을 수 있지만은 또 담고 있는 컨텐츠는 유료 컨텐츠 못지않은 내용으로 구성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면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 또는 주식 투자를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주식 투자 프로세스. 지금 보시는 이 전체 과정은 투자 의사결정 과정을 정리해 놓은 그림입니다. 투자를 할 때 매수 매도 버튼을 누를 때마다 그때그때 필요한 의사결정의 과정을 누군가가 명확하게 정리해서 설명을 해준다 하면은 주식 투자의 첫걸음이 아주 쉬워집니다. 이 첫 번째 단계인 투자를 할까 말까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투자를 할까까지 의사결정 전체의 과정을 담고 있고요. 이 각 과정에 필요한 지식, 방법, 노하우 등을 단계별로 준비를 했습니다. 주식 투자 전체 과정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이해를 하면은 세상에 넘쳐나는 투자 정보들을 도서관의 카테고리처럼 분류를 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나에게 필요한 정보와 불필요한 정보를 구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 과정의 반복을 통해 약점을 보완하면서 나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찾고 승률을 높여갈 수가 있습니다. 시장 주도 업종. 이 주식 투자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1번, 2번, 3번 이 과정을 통해서 어디에 투자를 할지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1번 탑다운 분석을 통해서 현재 거시경제 상황이 자산시장에 우호적인지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2번 바텀업 방식의 분석을 통해서 어떤 업종에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1번과 2번의 과정을 통해서 시장 주도 업종을 판단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주관적으로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이 섹터를 선별을 해놓고 그 섹터를 분석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유망하다고 정해놓은 섹터를 찾아내서 분석을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섹터를 시장 주도 업종이라고 하고 관심 업종으로 선별을 해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는 포인트는 미리 나의 시장주를 정답으로 정해놓고 분석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시장의 움직임에 정답이 있고 그것을 찾아낸다는 관점을 가지는 것이 투자의 첫걸음입니다. 이 투자 격언 중에 미인 대회에서 미인은 나의 관점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심사위원의 눈에도 이거를 고려를 해서 1등할 사람이 미인이다 라는 투자 격언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1번에서 3번의 과정을 통해서 관심 종목을 선정을 했다면은 4번에서 6번의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매수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이 4번의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나의 투자 관점에서 매수해서는 안 되는 종목을 필터링을 하고요.
5번의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언제 매수를 할까라는 의사결정에 답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6번의 위험 관리를 통해 어떻게 매매를 할까 라는 의사결정에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의 반복을 통해서 내재화가 이루어지면은 여러 가지 투자 방법 중에서 나에게 잘 맞는 투자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단 소액으로 투자를 경험해보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경험이 중요하다는 그 의미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주식 투자를 시작할 사람은 누가 투자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만의 투자 논리로 투자를 시작할 것이고요. 그리고 피드백, 반복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가 모든 시장 사이클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레벨업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컨텐츠를 보시는 분이 상승장을 경험하고 있다 하면은 자산은 증가하겠지만은 학습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하락장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힘들 것이고요. 반대로 하락장을 경험하고 있다면은 이 투자 공부에 대한 열의와 흥미가 떨어지고 그리고 막상 상승장으로 전환할 때에는 공격적인 투자를 실행할 수 있는 자산이 줄어들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를 경험을 하면서 상승장, 하락장, 그리고 시장의 전환 시점에 이 사이클에서 나에게 맞는 투자 방법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컨텐츠에서는 제 개인적인 방법을 기준으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공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개인 투자자가 재테크 수단으로 주식 투자를 선택했다면은 뒤에 나올 컨텐츠를 모두 볼 필요 없이 이번 내용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말씀드렸던 이 투자 프로세스에서 다른 단계는 고려하지 않고 이 1번 탑다운 분석, 그 중에서도 이 금리라는 한 가지 요인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는 자신의 투자 방법을 분석 요인인 이 금리의 특징에 맞춰서 투자 기간을 장기로 결정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금리와 주가의 움직임을 관찰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면 됩니다. 이때 주가는 상승과 하락이라는 두 가지 방향이 있고 금리는 인상, 동결, 인하라는 세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경우의 수는 6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6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서 적극적인 투자 기회와 위험을 회피해야 되는 기회는 언제일지 답을 내리면은 그 자체가 투자 의사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한 답을 내리기 위해 골디락스 이후 최근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 그리고 코스피 지수를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리가 인상되는 시점과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10년 7월부터 금리는 인상 기조로 바뀌었고 그때부터 코스피 지수를 살펴보면은 금리를 인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 금리 인상 이후에 주가를 살펴보면은 그 이후에 우하향하는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8월 금리 인상 이후에 주가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금리 인하 시점과 코스피 지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08년 8월 금융위기 이후에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더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이후에 상승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012년 7월 장기간의 금리 하락 기조에 있었고요. 이때부터 코스피 지수를 살펴보면은 이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박스권 형태를 유지하다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금리 인하 이후 코로나 영향으로 금리를 급격하게 하락했고요.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때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은 이때 코로나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주가는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공급을 했고요. 그 이후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답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경기 침체 대응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이 금리가 인하 기조로 들어가고 주가가 하락을 하면은 무서워하지 말고 적극적인 투자로 대응을 하면 된다는 것.
그리고 충분히 공급되던 유동성이 금리 인상으로 축소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 큰손 투자자의 자금부터 회수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도 위험 회피 전략을 사용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통화 정책이 주가 변곡보다 선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금리 결정이 경제 지표를 후행적으로 반영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금리가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데는 시차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투자자의 심리가 주가 변동성의 방향을 지속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금리와 변동성을 설명할 때 다시 다루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금리만으로 주식 투자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 금리 기조 변화는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지만은 또 장기간인 만큼 이 투자 기준은 단순, 명확해지고 수익의 확률, 수익의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개인 투자자가 재테크 수단으로 주식 투자를 활용한다면은 이 정도 내용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장기적 요인에 근거한 투자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 거래 빈도가 적고요. 그리고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종 수익률 측면에서도 전문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투자와 관련한 정보를 많이 안다고 해서 본인의 투자 기준을 만들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적게 한다고 해서 투자 기준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쓸데없는 투자 정보 그리고 필요 없는 투자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은 오히려 독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주식 투자는 재테크 수단으로 인생의 부수적인 행위로 있을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 예정이고요.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내용은 각 프로세스별 분석의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